제목대로 이러죠. 너무나 지금 상황을 딱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차 리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코나 전기차에서 또 화재가 났어요. 무려 14번째 화재가 남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화재 났다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세요? 아마 현대차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전혀 놀라지 않으셨죠? 그냥 올 게 왔구나, 리콜을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또 불이 나지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현대차나 국토부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얘기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우선 작년 8월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작년 8월 영상, 그때 이미 문제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사실 이거 모르면 이상했지. 그때 제목이 이미 현대차 코나 전기차 화재는 진행 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더 심각하기 전에 해결해야 라고 했습니다. 제목대로 이러죠. 너무나 지금 상황을 딱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일단 차량 출고부터 막고 속 시원한 원인과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차 혹시라도 크게 터질 문제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찍을 때까지 코나 화재에 대해서 보도가 전혀 없었어요. 뭐 TV 방송은 물론이고 뭐 유튜브 뭐 어떤 기사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좀 아름아름으로 알려진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 영상 말미에 제가 이렇게 말하죠. 일단 지금 코나 전기차의 출고부터 막고, 그리고 원인과 해결책을 확실하게 내놔야 한다. 그래야지 장차 크게 터질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대부분 언론사 보도 안 하고,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그냥 뭔가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불이 몇 대가 더 났어요. 10대가 더 났습니다. 시시해서 별로 이슈가 안 되도록 한 게 이게 사실상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저희가 언급했을 때쯤 그 상황에서 큰일이 맞다, 그리고 그때 판매 중단하고 그때 원인 분석에 집중했으면 이 이후에 10대씩이나 불이 나고 시민들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게다가 현대차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때 만약에 원인 분석을 잘했다면 불에 뭐 몇 대 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했구나 하면서 칭찬 들었겠죠. 지금 스케줄상 보면요, 내일 모레 현대차가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을 온라인에서 설명하는 설명회가 열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앞으로 현대차는 가솔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회사가 되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차들을 전기차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순조롭게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무슨 기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막 항의하고 막 이런 성토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필이면 이때 불이 나서 이래서야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거든요. 요즘 현대차 주가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주가가 굉장히 올랐죠. 현대차 주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사서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이렇게 현대차가 주가가 올랐던 거는 다 전기차, 수소차에서 현대차가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 점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떨어졌죠. LG화학은 고점 대비해서 뭐 물론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떨어지는 게 심상치 않게 떨어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죠. 코나 오너분들도 무척 화가 났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엔카 이런 데 뒤져보면 얼마 전까지는 매물이 뭐 몇 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면 한 50대가 넘어요. 그리고 가격도 대부분 2천만 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아 니로 같으면 원래 코나보다 조금 저렴했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 대수는 훨씬 적고 가격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요. 야, 내가 코나 EV 오너면 진짜 화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나 일렉트릭 오너분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요. 그것도 그럴만한 게 자동차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코나 내놓으면 누가 사겠어요? 저 같아도 불안해서 못 사겠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고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대차 리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연히 많이 계셨죠. 그래서 현대차가 리콜을 했습니다. 리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국내외에 팔린 자동차들 다 따져보면 이게 1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 10만 대 리콜하려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리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지겨울 수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얘기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 리콜 내용은 배터리 셀 생산 단계에서 분리막이 불량이 났다라는 거예요. 분리막
분리막이 뭐냐면 음극재와 양극재를 이렇게 바르고 이 사이에 분리막이 있는 거예요. 분리막이 있고 이 사이 분리막은 이온은 통과되는데 전자는 통과되지 않는 그런 분리막이죠. 참 쉽죠? 그래서 요거를 말아. 이렇게 쪽쪽쪽쪽쪽 말면 이쪽에 음극, 이쪽에 양극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요 음극과 양극을 통 안에 집어넣으면 여기 양극, 여기 음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어떻게 되느냐, 이 분리막을 통해서는 전기가 흐르지 못하죠. 분리막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 전구를 켤 수도 있고 모터를 돌릴 수도 있고 모든 전지가 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진짜 쉽지? 근데 이 분리막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야, 요게 전기가 원래 통해서는 안 되는데 일부 전기가 통해. 자꾸 통하다 보니까 거기가 뜨거워져. 사실상 합선이 된다는 거죠. 이 분리막이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이 안에서 합선된다. 그래서 합선되면 불이 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리막이 정말 생산에서 오류가 있어서 합선이 나는 건지, 아니면 뭐 과충전이 돼서, 과방전이 돼서 배터리를 너무 가혹하게 써서 배터리가 상태가 좀 안 좋은 애가 일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섞여 있는 애를 제대로 검출하지 못해서 이러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나 몰라 하고 배터리 셀을 만들 때부터 이 분리막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하고 단정 짓는 거, 요거는 조금 잘못이죠. 물론 LG 셀은 이게 아니에요. LG는 파우치 셀이지만 어쨌든 똑같은 리튬 이온이니까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셀 문제야? 셀 문제일 수 있어. 에이, 셀 문제지. 그래, 셀 문제 라고 쳐요. 그래도 이 셀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셀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확인 소프트웨어를 차에 깔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거고, 생기는 셀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심어주고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화재 직전까지 한번 놔둬보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리콜이에요? 이게 단지 소프트웨어를 깔아준다는 거잖아요. 돈 한 푼도 안 들잖아요.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리콜이라는 게 100%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BMW가 예전에 화재 가능성이 있었다, 이때도 그 화재 가능성이 있는 차에 대해서 리콜해준 게 아니라 화재 가능성이 있는 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차에 그 해당 부품을 다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놔둬도 영원히 화재 안 나는 차는 영원히 화재 안 나. 그건 당연한 거지. 그 중에서 너무 빈도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BMW 화재 빈도가 지금 비율상으로 훨씬 낮은데 그래도 그 정도 화재가 났으면 이건 전체에 갈아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모든 리콜이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오일 누유가 생겼다, 그래서 화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오일이 누유가 정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는 게 아니에요. 오일 누유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구만, 그러면 그 구조를 가진 모든 차에 다 리콜을 하는 거예요. 다 갈아주는 거지. 이게 살펴보니까 오일 안 쓰네요, 그냥 가세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포드가 익스플로러가 그렇게 타이어가 터졌어요. 고속에서 시속 100km에서 타이어가 터지고 차가 막 뒤집혔죠. 이때도 타이어 일부에 대해서 리콜해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차의 모든 타이어에 대해서 다 리콜한 거지. 이게 리콜이에요. 안전상 위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 갈아줘야 된다, 이게 리콜인 거죠. 지금 특정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온 차종에 들어간 배터리가 화재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까지 확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 나온 차는 다 갈아줘야 맞죠. 이게 신품으로 꼭 갈아줘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럼 가져가서 배터리 셀을 바꿔서 다시 껴주든가, 어쨌든 다 갈아줘야지. 지금 소프트웨어 깔아주는 조치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행해 보시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이건데, 아니, 그걸 왜 소비자들 차에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는 현대차, LG가 불나는지 안 나는지 테스트를 다 하고 정말 문제 있는 배터리 비율이 되게 높구나 라고 하면 전체를 다 갈아줘야죠. 이게 금액상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같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지금 한 수천억이 들어요. 수천억이 들어도 어쨌든 고쳐줘야죠. 애초에 잘못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고,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죠. 이거 왜 소비자가 자기 중고차 값 떨어지면서 소비자만 손해를 감수하나요? 지금은 뭐 이 정도예요. 근데 나중에 불이 나서 인사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그땐 정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안일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BMS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BMS라는 게 뭐냐? BMS는 이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어떤 식으로 충전하고 어떤 식으로 방전하고, 그리고 나머지 배터리들의 상태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기도 하고 일부 하드웨어기도 한 거죠. BMS 소프트웨어를 바꾸게 되면 이것을 충방전하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BMS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서 내용을 살짝 감추고 있어요. 경영진도 이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리콜 내용에는 지금 BMS 업데이트가 배터리셀을 모니터링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셀이 되게 많은데 이 배터리셀은 충전이 잘 되고 이 배터리셀은 충전이 잘 안 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 차이가 크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스템, 이런 거라고 돼 있습니다.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실제로 일레코나 TV라고 하는 유튜버님인데 자신이 가서 BMS 업그레이드를 하고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급속 충전에서 해보면 기존에는 90% 이후도 그래도 몇 킬로와트 정도로 해서 계속 충전이 됐는데 이제 급속 충전에서 90%가 되고 나면 1kWh 수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수준으로 야금야금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 충전이 어렵다, 굉장히 느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행거리가 대략 5%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는 BMS가 그동안 배터리를 너무 가혹하게 썼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BMS 프로그램을 적어도 안정적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BMS 프로그램도 개선했고 더 안정적이 됐는데 이 개선된 내용은 왜 얘기를 안 하고 모니터링만 한다고 이렇게 썼을까? 그거는 이 BMS 소프트웨어 잘못으로 화재가 난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냥 배터리셀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 BMS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BMS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기능을 넣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LG의 잘못이다 이렇게 떠넘기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축소한 감이 있어요. 굳이 제가 현대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소비자들이 괜히 셀 문제가 맞는데 BMS 문제인가? 라고 오해할까봐 단순하게 표현한 것 뿐이다, 그 밑에 더 디테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나? 설득 안 돼요? 설득 안 되는구나. 네, 물론 이번 B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서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최소한 업데이트 받은 차는 배터리셀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좀 일찍 발견할 수 있겠죠. 문제는 거리에 BMS 업데이트를 받지 않은 차들이 수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리콜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센터에 가는 게 아니죠. 저만 해도 리콜을 수없이 받았지만 센터에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뭐 강제로 소비자한테 무조건 오늘부터 운행 중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코나 리콜 받지 않은 차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물론 정기검사에서 리콜을 받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결국에 리콜이 돼요. 근데 적어도 2, 3년 동안은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차들이 돌아다니게 되겠죠. 이번 리콜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 리콜 통지할 때 뭐라고 적었어야 될까요? 이번 리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업데이트하기 전에는 코나 배터리를 절대로 100%까지 채우지 마라 이렇게 적어놨어야 돼요. 제가 대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코나 전기차 오너분 계시면 이 배터리가 너무 혹사되지 않도록 100% 절대 채우지 마시고 80%까지만 채우시고 그리고 0%가 되지 않도록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과 남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배터리의 품질 수준도 계속 유지하려면 원래 100%까지 채우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조금만 덜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전자신문이 단독 기사를 냈어요. 항상 좋은 기사 만들어주시는 박태준 기자님께서 안전마진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안전마진이란 건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를 0까지 다 쓰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리는 작업을 해야 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포메이션 작업을 다시 해야 이제 배터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거의 한 달까지도 걸려요. 그리고 반대로 배터리를 채울 때도 100%까지 채우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도 배터리 보면 이렇게 해서 0%가 되잖아요. 근데 그 0%는 실제 0이 아니에요. 배터리의 0이 아니라 그냥 표현되는 것만 0입니다. 100도 완전 100이 아니고 그냥 표현되는 것만 100인 거지.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 코나 EV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양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죠. 모델 3 같은 경우는 80kWh의 배터리를 장착했어요. 근데 외부에다 알릴 때는 우린 75kWh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쓰는 건 또 72kWh야. 근데 지금 코나 같은 경우는 실제 배터리를 장착한 게 64kW, 근데 실제로 운영되는 배터리가 62kWh예요. 끝에서 끝까지 1% 해서 합쳐서 3%만 남겨놓고 그걸 다 쓴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메이커들 다 한 10% 거의 5% 이상은 다 못 쓰는데 코나 일렉트릭 혼자서 3% 남겨놓고 쓴다는 거,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차 무슨 외계인의 기술력이에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터리에 SOH라는 것도 있어요. State of Health, 신품 대비 배터리 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배터리 건강 상태가 리튬이온 배터리도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이게 쓸수록 점점점 퀄리티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헬스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나는데 헬스가 한 1년 지나면 90%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몇만 킬로를 탔는데도 100%를 그대로 유지해요. 와, 기술력 정말 엄청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 없습니다. 배터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열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똑같은 조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터리라고 해서 갑자기 좋을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열화되는데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뭐 98%, 97%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90% 이상이면 그냥 쓸만한 겁니다. 그거는 뭐 처음 신품하고 큰 차이가 없어. 450km 가던 차가 410km 딱 와닿긴 하네. 어쨌든 뭐 몇십 킬로 정도 줄어드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들 보면 센터에 가면 헬스를 알려주는데 이분들도 2년 동안 4만 킬로를 타고서 헬스를 보니까 100%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좀 화낼까봐 이건 이 정도까지는 그냥 100%지 이렇게 그냥 100%로 표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열화됐는데 그걸 인식 못한다 그러면 이 BMS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배터리 SOH도 현실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지금 감춰져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배터리 화재 얘기만 나오면 한 번씩 언급되는 게 있죠. 냉각수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일부 유튜버들은 냉각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일부 유튜버가 혹시 우리 아니냐? 그게 아니고 유튜버들의 말과 다르게 이게 냉각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그렇게 잘 알면 그 원인을 빨리 해결을 해 주시든가요. 여기 보면 과충전이 되거나 뭐 누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생긴다 이 얘기인데, 뭐 맞죠, 그 말 맞죠. 근데 냉각수가 과주입되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아예 제로는 아니잖아. 제로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누수가 제로일 가능성은 사실 오히려 더 없는 거 아닌가? 절연 냉각수가 화재의 원인인가요? 하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 코나가 작년 4월부터 절연 냉각수로 바꿔서 출고하고 있어요. 절연 냉각수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절연 냉각수를 쓰면 지금 13리터 넘게 들어가는데 냉각수 가격만 한 15만원대요. 야, 15만원 너무한 거 아닌가? 일반 냉각수는 어떤가요? 일반 냉각수는 이 가격의 절반 정도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물하고 섞어 쓰는 거예요. 절연 냉각수는 냉각수 자체를 넣는 거고, 그러니까 절반의 절반도 안 돼. 25%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35,000원 정도면 끝납니다. 보통 자동차에서는 원가 절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10만원 이상 더 비싼 절연 냉각수를 쓴다? 그냥 냉각수일 뿐인데 아무 이유 없는데, 이게 정말 절연 냉각수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확신하면 왜 바꿔요? 현대차가 어쩌면 뭐 확신은 없었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대당 10만원 이상 그냥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냉각수를 바꿔줬을 수 있어요. 그러면 리콜을 한다면 같은 마음으로 새 고객이나 기존 고객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냉각수를 쓸 수 있게 해줘야죠. 네, 아주 혼란합니다. 자꾸만 현대차가 국토부하고 같이 LG가 잘못했다, 그리고 LG는 또 아니다 하고 즉각 반발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오픈된 마인드로 좀 다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내 문제는 아니다, 네 문제다 이렇게 꼬리 자르면 이거는 정말 끝까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 너 없이 이렇게 중간에 독립된 의사결정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우리 잘못은 뭐뭐뭐가 있었어, 우리 잘못 가능성을 다 찾아볼 테니까 너희도 너희 잘못 가능성을 다 가져와봐. 그러면 더 서로 자기의 잘못을 다 가지고 와서 같이 이걸 확인해 나가는 그런 조사 과정이 있어야 돼요. 가끔 보면 폭스바겐, 뭐 도요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부의 기존 조직이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해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 비용을 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디젤 게이트 때 문제가 뭔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못한 상태에서 일단 20조 정도를 각출해서 그걸 따로 적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도덕적인 개인들은 많이 있잖아요. 이기적이 아닌 개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근데 집단이 되고 나면 집단은 거의 반드시 이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걸리고 나면 이 문제 해결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결 자금을 미리 내고 다 적립하고 이 돈 운영팀 따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대차와 LG는 서로 네 잘못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러지 말고 같이 현금을 각출해서 이 공동 비용을 모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분쟁을 계속하는 동안에 소비자들은 열받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이든 간에 싸우고 시간을 허비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이 도의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 일정 비율 해결 비용을 내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현대차 입장에서 셀이 문제일 수 있어요. 셀이 잘못이었어도
그걸 조립 과정에서 제대로 체크 못한 거, 이것도 완성차 제조업체 잘못이죠. 그럼 반대로 LG 입장에서도 이 셀은 정말 완벽하게 내놨는데 무슨 소리냐, 이럴 게 아니에요. 이 BMS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정말 패키징 잘했는지, 뭐 자동차 운영 전반에서 별 문제는 없었는지 이걸 같이 체크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제대로 팔로우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두 회사 모두의 잘못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히는 몰라도 내 잘못이 여기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해서 좀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태도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피해자는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주차장에서 코나 EV 충전을 금지시키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부디 빠르게 소비자, 회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가 갑자기 지금 이례적으로 IR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 설명회인데 3분기 품질 비용 설명 및 질의 응답이에요. 이번에 3분기에 고객 보호 조치를 위해서 2.1조 원 규모의 품질 비용을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1조 원? 뭐 일단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품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뭐 바람직한 것 같긴 합니다.